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새벽 4시 40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당선자가 결정되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면서 버티는 바람에 미국의 안보 기능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대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초소에서 이 초병이 교대할 때 반드시 어떤 의식을 치르는 이유가, 인수인계 의식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 또는 주 UN 대사, 이 안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150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빨리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고 인수인계 업무를 차질 없이 해달라는 일종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이 아주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그리고 CIA 전직 부장, 그리고 백악관의 NSA 안보회의 보좌관, 그리고 사만타 파워와 같은 전 UN 대사, 이런 분들이 또 있네요. 국내 안보부 장관 같은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 공백이 생기면은 안보상 큰 사건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가 왜 났느냐 해가지고 그 과정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한 원인이 2000년 11월 선거 때, 그때 플로리다의 재개표를 두고 부시 고 두 후보가 서로 격돌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바람에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새로운 정권에, 그때는 결국 이제 부시가 이기게 되는데요, 새로운 정권의 안보부서에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공백이 생겼다. 정보상의 공백이 생긴 것이 결국 알카에다가, 빈라덴이 지휘하는 알카에다가 이런 테러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한 한 원인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백이 일어난다. 더구나 지금 CIA가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보 브리핑을 해줘야 하는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막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조달청에 대해서 이 인수인계할 때 여러 가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돈도 들고 하니까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는 외국 지도자의 이 축전이 와도 가로채 가지고 전달해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는데, 이런 축하 전화를 할 때는 당연히 국무부가 나서 가지고 그 전화선을 연결해 주고 기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오라는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스무스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무스하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 이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코미디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상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아프가니스탄에 약 5,000명의 지금 미군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지금 감축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외부에 군인들을 보내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한국에서 이 트럼프 팬들이 강구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 정부는 외국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는 걸 좋아하는 정치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고립주의가 강해가지고 군대를 빼려고 해요. 이게 만약 한반도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주한미군 빼려고 하는 것도 이 공화당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화당 노선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무리하게 빼려고 하는데, 이 지금 미군 5,000명이 빠지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고 테러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이 군에서는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니다 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빼려고 하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더구나 최근에 예수법 국방장관을 파면해 버렸습니다. 새로 예수맨을 거기 대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보가 흔들린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정신상태가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핵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쿠바 미사일 사건,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건 같은 것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런 정서불안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전율할 일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지난 일주일 동안 보이질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개표 간정 진행 중인데 나와가지고 지금 표가 도둑받고 있다,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나오지 않고 골프장에 왔다 갔다 하더니 요 한 5일 동안은 백악관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트럼프는 한시라도 기자들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사람인데, 언론에 자기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사람인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상사태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세계가 미국을 자유의 등불로 보고 의지했던 마음이 사라졌는데, 다행히 점잖은 바이든이 당선된 것이 그나마 이제 미국이 세계 지도국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더욱 악화됐는데 트럼프가 관심이 없으니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기관이 있는 미국에서, 또 최고의 제약회사가 있는 미국에서, 파이자가 최근에 백신을 개발했다는 파이자가 미국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사들이 있는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입니다. 한국 확진자의 전체 확진자의 5배가 하루에 생긴다니까요. 사망자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망자는 지금 누적이 470명 되는데 그 2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아무 관심 없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나 치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제 이 방송에 또 이 트럼프 추종자들, 트빠라고 그러거든요. 트럼프 추종자들이 또 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릴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트럼프의 저런 행태를 지지하는 비미국인은 아마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이 기회에 이 지경이 됐는데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의 광팬들, 바이든을 미워하는 광팬들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을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목숨 걸고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깡패라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까?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세계인 중에 한 분이니까 세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기준으로 해서, 자유와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 몰두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발신한 페이크 뉴스, 엉터리 비디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고, 간혹 트럼프가 독실한 기독교 신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 인사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도 속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빨리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라 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승리자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트럼프가 곧 이길 것이다 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인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먹어야 할 욕을 왜 한국 사람들이 먹습니까? 전략적으로 한국의 우파는 이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당선은 코나로 몰린 한국인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부정석으로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의 몰락과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이 다시 세계 자유민의 등불이 되는 등불을 다시 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린다면은 한반도 전체에서 지금 남북한 좌익 정권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들이 8천만 자유민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다행히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